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레전드 가사의 주인공 들장미 소녀 캔디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사를 외로워도 슬퍼도로 알고 있죠. 고아원에서 자란 씩씩한 소녀 캔디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담은 만화입니다. 남자 주인공 안소니와 테리우스는 그 당시 소녀 팬 군단을 만들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역경을 겪지만 늘 웃으며 극복해나가는 캔디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성장물의 정석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개구리 왕눈이는 1980년대에 방영됐던 만화예요. 무지개 연못의 청개구리 가족, 왕눈이네가 이사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어린이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학대, 독재 같은 사회적 풍자가 곳곳에 녹아있어 어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던 만화입니다. 가재들이 왕눈이를 잡으러 오던 무서운 모습과 왕눈이의 구슬픈 피리 연주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인조인간 로봇 다양한 악당 로봇과 화려한 기술로 많은 이를 TV 앞으로 불러모은 마징가 제트는 1975년 MBC를 통해 방영됐어요. 한국에 처음 방영됐을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폭력적이라는 비판으로 방영이 중단됐다가 재방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많은 어린이들이 로봇공학자를 꿈으로 가졌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무쇠팔 무쇠다리 정말 레전드네요. 로버트 태권브이는 1976년에 개봉한 한국 최초의 극장용 로봇 애니메이션이에요. 마징가 제트와 비슷하다는 비판들도 많았지만 단순히 따라한 것이 아닌 태권도라는 한국 고유 문화를 입힌 국산 로봇 만화였어요. 로봇인데 발차기를 하는 그 장면 정말 짜릿했죠. 2007년엔 국기원이 로버트 태권브이에게 태권도 명예 4단단증을 수여한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빨강머리에는 1980년대 KBS를 통해 국내에 소개된 만화입니다. 주근깨 가득한 빨간머리 소녀 앤이 캐나다의 한 마을로 입양돼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작품은 1908년에 출간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따뜻한 여운을 남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아름다운 만화입니다. 가제트는 1980년대 중반 MBC를 통해 방영됐어요. 온갖 무기와 만능 도구들을 몸에 지니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이상하고 엉뚱한 도구들이 등장해 웃음을 남겼던 요절복통 수사 만화였습니다. 나와라 가제트 만능팔 대사는 만화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도 아는 유명한 유행어였죠.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별나라에서 지구로 찾아왔어요. 요술공주 세리는 1966년에 제작된 세계 최초의 마법소녀 만화라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 줄거리는 마법나라의 공주 세리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친구들과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죠. 한국에서는 1975년에 별나라 요술공주라는 이름으로 방영되며 큰 인기를 끌었고 1988년에는 요술공주 셀리라는 제목으로 재방영되기도 했어요. 특히 오프닝 주제가가 워낙 유명해서 나중에는 치킨 브랜드 페리카나의 CM송으로도 활용됐죠. 세리와 함께 80년대 초 마법소녀물의 투톱이었던 요술공주 민키. 일본에서 만들어졌지만 KBS에서 방영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줄거리는 꿈나라에서 온 소녀 민키가 공경에 처한 지구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내용이죠. 재밌는 건 일본에서는 제작진과 스폰서의 갈등으로 민키가 교통사고로 인해 죽는 결말을 지었다가 엄청난 문매를 맞는 일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톰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만화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우주소년 아톰, 돌아온 아톰이라는 이름으로 방영되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이야기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박사가 그 아들을 대신할 감정을 지닌 로봇 아톰을 만들면서 시작됩니다. 만화의 시대적 배경이 2000년대 초였다는 것도 인상적이에요.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톰 같은 로봇은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니 당시로선 정말 앞서간 상상력이었죠.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며 은하철도 999는 한국에선 1980년대 초 방영된 만화예요.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1996년 MBC에서 재방영된 버전을 봤던 것 같습니다. 철이가 메텔과 함께 은하철도를 타고 안드로메다를 향해 가는 여정이 담긴 만화인데 어릴 땐 단순히 재밌는 우주모험 만화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꽤 철학적인 메시지가 담긴 작품이에요. 물질 만능주의나 계급주의에 대한 비판 같은 주제들이 은근히 녹아있어서 지금 다시 보면 훨씬 더 깊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른
나의 친구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축구왕 슛돌이는 1993년 SBS에서 방영된 축구 만화예요. 주인공 슛돌이가 이탈리아 무대에서 축구 선수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등장인물들은 각자 고유한 필살기를 갖고 있었어요. 슛돌이는 독수리 슛, 줄리앙은 도깨비 슛, 시저는 총알 슛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들을 따라해보지 않은 남자아이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나는 추억이 가득 담긴 축구 만화입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만화는 몰라도 주제곡은 다 한다는 전설의 만화 짱가입니다. 저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주제곡은 알고 있어요. 줄거리는 살아있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 로봇 짱가와 주인공이 지구를 지키는 내용입니다. 원작지인 일본에서도 최초의 컬러 거대 로봇물로 기록될 만큼 거대 로봇물의 시초가 되는 레전드 만화입니다.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나쁜 짓을 하면은 90년대 초 TV에서 방영되던 국산 만화의 레전드 나라라 슈퍼보드는 허영 만화백이 그린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에요. 사오정 입에서 나방이 나오는 장면이나 저팔계의 왜 이러셩 대사는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필수 성대모사였죠. 1992년 방영 당시 최고 시청률이 무려 40%를 넘기며 안방을 장악했습니다. 그야말로 웃기고 신났던 한국식 서유기 리믹스였습니다. 머털도사는 이두호 화백의 머털도사님이라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에요. 1989년 TV 만화로 제작됐고 당시 무려 시청률 54%를 넘기며 한국 만화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만화입니다. 주인공 머털이는 각종 도술을 부리는데 그 도술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라는 설정부터 참신했죠. 한국적 샤머니즘을 잘 구현한 레전드 작품이었습니다. 요리 버거 저리 하자 빙하 속에 갇혀있다가 서울 한복판으로 불시착한 공룡, 바로 국민만화 아기공룡 둘리입니다. 둘리를 중심으로 또치, 도우너, 마이콜, 희동이, 그리고 고길동 아저씨까지 조형 캐릭터들도 하나같이 개성 넘쳐서 다들 기억에 남죠. 특히 둘리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만화 캐릭터 최초로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았어요. 커서 다시 보면 고길동 아저씨가 가장 불쌍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청자들의 시선도 함께 성장한 작품이죠.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비광 통키는 1990년대 초 SBS에서 방영된 스포츠 만화예요. 당시 만화를 볼 나이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불꽃슛을 외치며 다녔죠. 오히려 원작지인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제곡은 지금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게 할 만큼 정말 좋죠. 체육시간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을 피구로 만든 레전드 만화입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만화 달려라 한입니다. 1988년 KBS에서 방영된 이 작품은 당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까지 울렸죠. 주인공 한이는 엄마를 일찍 여의고 달리기 하나로 세상과 맞서고 성장해가는 캐릭터예요. 그 열정과 순수함이 정말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한이는 둘리에 이어 만화 캐릭터 중 두 번째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레전드 캐릭터입니다. 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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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르 엔진 독수리 오영재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수차례 지상파로 방영되며 엄청난 인기를 끈 레전드 만화예요. 줄거리는 5명의 히어로들이 독수리 전투복을 입고 우주에서 침략해오는 악의 조직 알렉터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끼리 난 1호 할래, 난 2호 할래 하며 역할 나눠서 따라하던 어렴풋한 기억이 납니다. 바다 저 멀리 세이망이 넘실거린다 미래소년 코난은 1978년 일본에서 제작됐지만 한국에선 80년대 초반부터 KBS를 통해 방영되면서 큰 사랑을 받았어요.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1996년에 MBC에서 방영해준 버전을 본 것 같습니다. 내용은 2008년대 전쟁으로 모든 대륙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로 구성돼 있어요. 귀여운 포비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첫 작품이었다고 해요. 일어나요 파란 소리 모래의 요정 모래요정 바람돌이는 1986년 KBS를 통해 방영된 만화예요. 바람돌이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모래요정인데 최소 1억 년 이상을 살았다는 엄청난 설정을 가지고 있죠. 당시 어린이들은 필요한 게 있을 때 카피카피 룸룸하며 소원을 빌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2008년 재방영되어 비교적 최근 태생분들한테도 인지도가 있는 만화입니다. 끝!